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출 영업사원 컨텐츠 제작자로 살다 오늘 특강을 맡은 박수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5년 차 된 뉴미디어 컨텐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로필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는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10월 달에 론칭을 앞두고 있는 가상 장례식장 전문 업체인 별다락 대표이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2D나 3D 뭐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기술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계속 컨텐츠 제작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CG 업계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 업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업들이 이제 사용을 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작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렉스라는 회사에서 그런 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우 아빠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 아들의 아빠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을 저희 와이프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왜 내 이름은 왜 안 나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수진 남편으로도 제가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하게 된 목적은 제가 이제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많은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좀 답답함도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또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아무래도 제가 겪어왔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강연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강의 제목에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출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대출 영업사원이라는 일을 하다가 업종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 경험들을 좀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출 영업사원을 했던 시기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출 영업사원을 했었던 그런 자료가 어떤 게 있나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뭐 고객 DB가 아직도 좀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파기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이렇게 또 나와 있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거 자료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대출 영업이라는 일을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조차도 미래가 막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 자코리아를 통해서 이 대출 영업 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대출 영업 사원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냐면 소위 말해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뭐 사업자라든지 직장인 분들의 이 대출을 중개를 해주고 이 중개를 해주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업무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렇게 대출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어떤 대출이 조금 더 고객분들한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사실은 운이 좋아서 매출이 좀 잘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 대출 영업 사원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대출 영업 사원이라는 일을 하다가 이 다른 이 컨텐츠라는 업계로 업종 변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천에 어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신용등급이 3등급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제 선에서 대출을 해드렸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계속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잘 설계를 해드렸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시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좀 연결해 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전화를 계속 주셔서 제가 옳다구나 하면서 사실은 계속 대출들을 연결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장님은 나중에는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더 이상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인가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찾다가 여러 가지 또 일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서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PD를 뽑는 공고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엑스트라 알바도 좀 했었는데요. 엑스트라 알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촬영 현장에 갔을 때 촬영 현장에서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막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이 막 현장을 지휘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PD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PD를 채용한다라는 공고를 보고 이제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강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지원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왔었고 이제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을 가서 사실 무대 보러 갔습니다. 뭐 제가 뭐 영상에 대해서 제작을 해본 적도 없고 많이 제작을 해본 적도 없고 영상에 대한 뭐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키워온 이 말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죠. 면접을 볼 때 이제 면접 심사위원들이 이제 영상에 대한 제작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업종 변경을 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뭔가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서 배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영업으로 키운 여러 가지 말빨과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인상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인상을 통해서 또 됐습니다. 거기서 합격이 돼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은 제가 이제 PD로 생활을 했을 때 이 사진들인데요. 제가 이제 들어간 회사는 CJENM의 인사이드 TV라는 방송국입니다. 사실은 CJENM의 온게임넷이라는 방송국에 이제 제가 면접을 봤었는데 그곳에서 인사이드 TV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인사이드 TV가 어떤 방송국이냐면 당시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테레비로 그냥 영상을 보는 게 많이 익숙한 시대였는데 인터넷 전문 방송이라는 것을 자처하며 나온 이 CJ에서 미는 이 방송국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다이아 TV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는 채널로 지금은 바뀌어서 인사이트 TV는 없어진 상태인데요. 호기롭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으로 키운 말빨과 이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막내 PD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련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제가 어느 날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선배들의 얘기들을 듣게 됐어요.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됐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쟤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쟤는 어떤 백으로 들어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방송국에 입사를 하고 나서 일단은 카메라 레코딩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현장에 가서 이 선배 PD가 너 저 카메라 레코딩 버튼 좀 눌러 그랬을 때 저 이게 어딘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들은 좀 당연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편집을 해보라고 시켰을 때 저는 이제 아예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막막한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부끄러운 과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래도 좀 좌절이 되게 되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들으면 많이 좌절을 하고 많이 위축되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업종 변경을 했고 이 업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시 또 영업 세계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요.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금요일 날 입으로까지 캐리어에 담아서 출근을 해서 그 회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가 끝난 그 이후에는 책들을 사서 책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이건 에피소드긴 한데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은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도무지 집에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회사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그럴 환경이 좀 됐었던 게 CJ ENM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숙식을 하기 좀 좋은 환경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식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스킬들이 이제 많이 커지게 됐고, 제가 그때 했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PD라는 일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PD라는 업무부터 시작을 하진 않을 겁니다. PD라는 업무에 어시스턴트라는 AD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 조연출이라고 한국말로는 얘기하는데 그 조연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연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PD라는 것은 위에서 제가 써드렸다시피 이 출연자들을 섭외하고 그 다음에 출연자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PD가 혼자서 이 업무들을 다 처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보통은 AD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AD의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스킬이 좀 쌓이게 된다면 입봉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입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PD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 컨텐츠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 PD라는 업무에 들어갔을 때 하는 역할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영상을 기획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PD라는 역할은 다 모든 것을 총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연출 때 제가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부분은 이 편집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 컷 편집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때 제가 공부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컨텐츠 업계에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윈도우 OS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편집
편집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이라는 것, 어도비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혹은 애프터 이펙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이 어도비사에서 개발되어서 배포가 되고 있어서 이 2D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호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혹은 PD로 내가 제작으로 내가 나가겠다, 앞으로 컨텐츠 제작으로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점차 PD로 이제 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PD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비로소 우리 그 사수 PD가 저한테 예고편 편집을 맡기더라고요. 예. 너가 예고편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고편 편집을 제가 했었고 거기서 나오는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의 기분을 아직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예능 편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과 이제 만나서 뭐 술 한잔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되게 표정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항상 했던 얘기는 제가 재밌는 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 영상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촬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이 영상의 촬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컷 편집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컷에 대한 전반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뭐 자막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그래픽, 여러 가지 모션들이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PD라는 역할에서 그런 모션 그래픽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방송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OAP 팀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그래픽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한테 이런 제작 의뢰를 맡기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PD로 입봉을 하고 PD 생활을 하면서 이 그래픽 부분에 대해서 이 그래픽 팀과의 조금의 마찰이 좀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A라는 부분들인데 그래픽 팀은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작업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 생각을 100% 반영을 공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작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 이 모션 그래픽 분야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촬영 이후에 편집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촬영을 하고 소스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영상 포맷을 편집용 포맷으로 변환을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고 그거를 실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최종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OK 컷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편집, 본편집을 하게 되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종합편집이라는 이 과정이 이런 그래픽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뭔가의 이건 좀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뭔가의 BGM이라든지 뭔가의 색 고정이라든지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PD를 역할을 하면서 했던 과정은 사실은 이 본편집적인 부분까지가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 종합편집이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종합편집, 그것이 궁금하다. 제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종합편집에서 주로 이제 많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션 그래픽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션 그래픽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영상이 융합된 그래픽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션과 그래픽의 합성어로 그래픽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공간의 개념을 추가해서 움직임을 부여한다. 2차원을 넘어서 3차원의 공간에서도 뭔가의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방송뿐만 아니라 CF, 뮤직비디오 혹은 여러분들 뭐 길거리에서 보시는 뭐 이런 키오스크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모션 그래픽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모션 그래픽이 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step into the zone, motor audit bar. This Porsches and Bentleys, yeah, you know who they are. All the people in the house, kids
get your drinks up now. Elevation time, one more shot. I wanna vibe with you on the rock wall. Wait check please 어디야 난 있죠 간단하게 한잔할 건데 생각 있어 우리는 알람이 필요해 계산기보단 망가질게 똑같이 We ain't Bobby Dog Wings of the bill one whip 회사려 안에게 차단하려는 만큼만 묘적이 빈병을 치워 사실 이차도 쉴 걱정 마 우린 발은 꼬이는 것도 컨텐츠 신경 비션 피리 부는 소년 나도 가끔씩 어제 숙취에 속아 필요해 숙취에 속아 그럴 때마다 또 전화 우리 인생 비디오를 보면 장문은 쇼박스 캔을 따고 해요 펴줘 너의 간디와 카페 베네베노 혹시 괜찮다면 우리 볼 수 있을까 해도 술은 오늘까지란 말은 오늘까지만 해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길어서 지금 보신 영상은 제가 이제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가르치는 저희 학생이 모션 그래픽 타이포그래피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작품인데요. 모션 그래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션 그래픽,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것들이 이제 모션 그래픽, 그래픽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전에는 편집을 위해서는 프리미어를 통해서 만든다라고 컷 편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션 그래픽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은 앞전에 프리미어와 마찬가지로 미국 어도비사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고, 이것도 광고, 뭐 TV,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히 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애프터 이펙트를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PD를 하다가 이 종합 편집, 모션 그래픽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은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션 그래픽 분야에 대한 또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회사에도 입사를 해서 그 부분에 광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뭔가의 PD에서 뭔가 직업을 또 바꾸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의 지사장님이라는 분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이 인맥들이 생기잖아요. 생기면서 본인이 이제 파운드리 지사장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신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 모션 그래픽으로 작업하는 부분도 너가 하는 부분도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계속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신기술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가 기술 습득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해보는 게 어떠니? 라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다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영국을 런던을 무료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서 파운드리 본사에 너가 가서 본사에서 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너가 배워서 한국 사람들한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여라 해서 제가 너무 좋은 기회로 영국 런던에 공짜로 이 파운드리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러 갔습니다. 사실은 저는 CG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거의 문외한이었고요. 그냥 종합 편집에서 모션 그래픽 정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파운드리라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면서 정말 신세계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CG 회사,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제작되는 여러 가지 영화 그래픽들이 이 파운드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활동을 했었던 것은 이 파운드리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일들을 좀 했었고, 여기 뭐 큰 사진 같은 경우는 코바쇼라 그래가지고 방송정보기술국제전이라고 이제 코엑스에서 항상 매년마다 열리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도 뭐 발표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 파운드리라는 회사에서 다루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누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누크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영상 CG 회사들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다 누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앞전에 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은 뭔가의 모션 그래픽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영화에서요, 뭔가의
합성을 한다든지 혹은 이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된 영상을 다른 가상의 배경과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 작업을 2D 컴프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2D 컴프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누크 X, 누크 스튜디오라는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크 X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드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던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 누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영국 파운드리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모션 그래픽 혹은 이 합성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바타, 뭐 트랜스포머 같은 실사,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보기도 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배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잘 개발된 프로그램을 그들이 구입을 해서 그걸 디벨롭해서 계속 추가적인 개발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더라고요. 이 누크라는 프로그램은 그 웨타 디지털이라는 뉴질랜드 회사가 있는데 그 웨타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회사예요. 웨타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에서만 이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인하우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회사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회사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이 누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기능이 좋고 합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라는 회사에서 돈을 주고 사서 그걸 지금까지도 이렇게 디벨롭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G 파트로 내가 뭔가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요, 영화 CG 분야에서는 이 2D 컴프 분야에서는 구인난입니다. 구인난. 우리 구인난인 직종이 많이 없는데 컴프 작업이 사람들이 뭐 많이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되게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의 접근도가 좀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인난을 좀 겪고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CG 회사에서는 메이저 CG 회사 특히 뭐 덱스터라든지 뭐 디지털 아이디어 혹은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회사들은 거의 이 프로그램을 다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누크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짧게 한번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We can imagine working on VFX without Nuke. I don't think any other software has this impact in the industry. The combination of having very strong native tools and then the possibility to customize it in the way you need it,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makes it so unique. Nuke is ubiquitous to every visual effects studio. All compers either do know how to use Nuke or should know how to use Nuke. When you're close up on Daenerys flying on Drogon's back, and there are particles flying by and wisps of cloud whipping past her, that's all done in Nuke. It's a core way that we can bring things like smoke, embers, dust, affecting and interacting with a character, creating realism. Developing those composites in a three-dimensional sense is core. And without those three-dimensional tools, it would be vastly more difficult. I was a supervisor at the time where we picked up Nuke Studio, and it was so nice to just pick up a tool that has all of that. I mean, it has a timeline, it has all the basic.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린 스크린으로 촬영된 영상과 이런 3D 그래픽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누크라는 프로그램이 또 이제 업데이트 버전업들이 되면서 이 플러그인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있었는데 제가 이 파운드리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운드리가 기술 업데이트 되는 거는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습득을 항상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VR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당시 2013년도, 4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VR이라는 기술이 한창 이제 초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술들이고 VR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 뭔가의 HMD라 그래가지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끼고 가상 공간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누크라는 프로그램에 VR을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 개발이 되면서 그걸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습득을 하고 그걸 이제 알려주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카라 VR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VR이라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VR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저는 여기서 또 신세계를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냥 2D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단방향으로만 보여지는 이런 영상 콘텐츠가 아닌, 내 주도적으로 내가 어딘가의 방향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VR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제가 짧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인공 환경을 의미한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오감을 이제 제어하고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영등포구청에서 행사하는 거를 간단하게 꽤 오래됐어요. 이걸 만든 지가 간단하게 촬영을 한 내용인데, 기어 360이라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지금처럼 양방향으로 앞뒤 환경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촬영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카라 V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티칭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스티칭이라는 것은 뭔가의 비늘을 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화면을 비늘로 엮어서 하나의 3차원 공간상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유저가 마치 그 가운데 3차원 공간상의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사 VR을 만드는 보통의 기본 개념인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 VR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요. 인스타360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온 이 여러 가지 인스타 1X라든지 이런 카메라들은 사실 이런 스티칭이라는 과정을 안 거치도록 하는 기술들로 점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이 영상들을 일일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때부터 VR을 작업을 했었었고, 그때부터 이제 VR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VR만 딥답했습니다. 사실 VR만 딥답해서 VR만 제작한 또 회사로도 이직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아까 이 두 가지 화면을 스티칭을 했을 때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고, 이 화면이 이제 360도 이 지금 보이시는 이 구형 공간에 매핑이 돼서 360도 공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VR이라는 기술을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창업이라는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부터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제 록필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록필스라는 회사에서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VR 영상들을 만들기도 했었고,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국내 최초 VR 사극 드라마 포춘 다이어리라고 있습니다. 그 포춘 다이어리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고, 이 프로그램은 범용적으로 개봉된 건 아니고 이 영상 쪽을 좀 전문적으로 아시거나 혹은 VR 쪽에 이 박람회 같은데 보통 시연이 되는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VR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런 실사 기반이 아니라 이 가상이잖아요. 가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무궁무진한 이 3D적인 부분들까지 가미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활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회사에서 한 작품들인데요. 해군 교육사령부와 함께해서 한 이 교육용 VR 혹은 지금 여기 캐릭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CJ 인사이트 TV, 지금 현재 CJ 다이아 TV인데요. 이 다이아 TV와 같이 연계해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수술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시체를 진짜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내가 뭔가의 수술하는 장면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에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사실은 이
3D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고 이런 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별다락이라는 회사도 지금은 만들었고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게 뭐 3D 공간상에서 뭔가의 뭐 가상 추모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솔루션도 이제 10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공간을 좀 둘러보면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잠깐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PD로 영업사원에서 이제 PD라는 일을 하게 됐고, PD라는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여타 분야들이 이제 궁금해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 제작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좀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경험을 이제 뭐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얘기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강연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도 했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 그냥 쭉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조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링크를 하나 좀 공유해 드렸는데, 이런 제작 기술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내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좀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 이거는 뭐 제가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제작 교육을 제가 뭐 온라인상으로 비대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설문조사를 잠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에 접속하셔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런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을 이제 론칭을 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런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린 부분, 지금 뭐 영상 컨텐츠 제작 분야, 그 다음에 뭐 업종을 변경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직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고. 편하게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업종 변경이라든지 영상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비앙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영상 편집 또는 제작들을 해오면서 음향이나 영상의 사 또는 조합이 여러모로 좋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혹여나 영상은 카메라 또는 녹화를 통해 편집하면 무관하겠지만 음향까지 고려할 때 어떻게 담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잘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영상에서요, 음향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영상에다가 발라드 음악을 깔아보는 것과 혹은 댄스 음악 깔아보는 게 굉장히 크게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녹화를 통해서 편집을 하고 하지만 음향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 유튜브 제작 같은 걸 하게 되면 유튜브 뮤직 라이브러리라 그래가지고 유튜브 자체에서도 저작권 무료 음원들을 좀 제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작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음원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원 사이트들에서 음원들을 받아와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있죠. 여기서 이제 음향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뭐 디테일한 뭐 음향 전문 프로그램처럼 편집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볼륨 조정이라든지 노이즈 제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집 작업을 하면서 이 음향에 대해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음향 믹싱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PD가 이제 가편집을 다 끝내고 뭔가의 이 그래픽 작업까지 다 끝냈다. 그 다음에 뭔가의 음악도 약간은 좀 끼워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음향들이 좀 일정한 볼륨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PD가 전부 다 이 음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믹싱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효과음들을 더 끼워 넣는다든지 혹은 이 음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볼륨을 일정하게 조정을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좀 답변이 됐나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전혀 그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실무에 투입이 돼서 실무에서 이렇게 좀 오게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콘텐츠 분야 쪽으로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해드리는 답변은 사실은 저는 이런 과정을 겪었었다라는 부분이들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도 이 기본 베이스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튜토리얼만 들으면 아마 튜토리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튜토리얼들이 짧게 그냥 클립들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정리가 좀 안 되고 기초가 좀 안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기술 습득이 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나라에서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하는 방송정보국제교육 같은 경우는 이 국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 뭐 수강생이 먼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무료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전문가한테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쪽 업계에 진입하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업계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제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자유롭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CG 분야 같은 경우는 그 누크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혼자서 독학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이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이 어도비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뭔가의 이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제 좀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뭔가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이 CG 쪽에서 사용하는 이 누크, 그 다음에 CG 쪽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중 일부분은 이 레이어 방식이 아니라 노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노드를 좀 연결해서 뭔가의 기능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독학을 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좀 교육을 받으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종 꿈은 저는 이제 최종 꿈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대출 영업 사원을 했을 때 사실 그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그것도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저 나름대로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사람들한테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제 스스로를 좀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좀 소박하다면 소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미래 기술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도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그냥 제가 꽁꽁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씨의 폰트. 네, 폰트도 이거 저작권 정말 중요해요. 저작권들이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폰트들이 이제
각각 다운받으실 때 밑에 보시면 이 저작권 정보가 있어요. 그 제작자들이 써놓은 저작권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저도 사실 벌금을 150만 원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저작권이 이렇게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은 이런 이미지나 이런 폰트나 음향 소스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주로 단속하는 법무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내용 증명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벌금을 낸 적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업적인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돈을 벌겠다 이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거 부분은 꼭 중요하게 생각을 저작권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없어요. 그냥 폰트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이렇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저작권 정보들이 아마 다 기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국에 관심이 많은데요. 영화나 예능, 드라마 등 각 채널에서 활동하는 감독과 PD. 요게 사실 뭐 지금 영화나 예능, 드라마 이런 부분들 PD나 감독이라는 이름을 지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만 좀 다르다 뿐이지. 사실 근데 하지만 영화 쪽은요.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이 뭐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이 그 방송이랑은 조금 다른 지식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이 2시간 혹은 2시간 30분 혹은 3시간까지 넘어가는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시나리오라는 이 플롯 구성 혹은 이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사전적인 다른 지식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 감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아카데미 같은 영화를 좀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쳐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봉준호 감독도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 아카데미 출신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다니시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면서 그 지식들을 좀 더 습득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PD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국비 지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곳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보고 내 감각이 어느 정도가 좀 됐다, 포트폴리오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뭐 저처럼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 실무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좀 됐나요? 자, 뭐 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제 즐거운 한가위가 이제부터 연휴인데 아무쪼록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시고 제가 이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제 스스로의 뭔가의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오늘 설문조사에서 남기신 연락처에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특강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